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은 미국 제약사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효과가 94.5%에 이르는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선 바로 다음 달 중순부터 고령층 같은 고위험군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 화이자 백신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 지긋지긋한 역병을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큽니다. 첫 소식 서상현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백신 승인 전 최종 단계인 3상 임상시험의 자사의 백신 후보 물질이 94.5% 이상의 예방 효과를 나타냈다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만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 이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5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은 감염자는 5명에 그쳤다는 겁니다. It'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in the fight against the pandemic. We do expect to file for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request for that. 백신이 승인되면 모더나는 올 연말까지 약 1,000만 명에 대한 투여분을 생산하고 내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억에서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특히 영하 70도 초저온 냉동 보관을 해야 효과를 유지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일반 가정용이나 의료용 냉장고에 보관해도 안정적인 상태 유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both require low temperatures, but the Moderna one is less low, so that means that it can be distributed slightly easier, so it can reach slightly more remote places. 모더나는 또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피로, 두통 등 비교적 가벼운 부작용만 보고됐다며 심각한 부작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와 15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모더나와 백신 구매 논의를 진행 중인 EU 집행위원회도 고무적 소식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모더나의 중간 발표 소식에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증시와 국제 유가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서상현입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모더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높은 효과를 보인 데 대해 백신의 전망이 밝아졌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백신 공급이 순조로울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여은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3차 임상시험에서 백신 후보 물질이 94.5%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코로나19 대유행을 종식시킬 희망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94% is very high, and it's a number that gives real hope of beating back the coronavirus pandemic eventually.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모더나가 발표한 수치가 매우 인상적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So now we have two vaccines that are really quite effective. So I think this is a really strong step forward to where we want to be about getting control of this outbreak. 파우치 소장은 다만 정권 교체가 순조롭게 진행돼야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 모두 임상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을 뿐 아직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 관련 발표에 대해 모두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모더나 백신 개발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과 초고속 백신 개발 작전에 대한 지원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을 반기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백신을 이용하려면 아직 몇 달이 남았다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승인을 받게 되면 12월에 첫 접종이 시작되고 한 달 동안 2천만 명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으로 선정됐던 김해 신공항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게 안전한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타당성 검증 결과가 오늘 발표되는데
일단 김해 신공항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대안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년 가까이 진행했던 타당성 검증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부가 지난 2016년 김해 신공항 결정 당시 활주로 확장을 위해선 주변 산을 깎아야 하는 등의 안전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점과 앞으로도 안전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가 김해공항 확장안에 반대하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김해 신공항안은 백지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증이 결과 발표 직후 정부도 곧바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후속 조치와 대안 등을 논의하고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정부는 정치권이 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을 곧바로 대안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우리 따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난 2016년 평가 당시 김해와 밀양, 가덕도 중 가덕도의 평가 점수가 가장 낮아 당장엔 가덕도 대안 추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에 민감한 여야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즉각 추진을 압박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갈등이 이어질지 정리될지 오늘 발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도 나와 있는 연등회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본래 불교 행사였던 연등회는 지금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자리를 잡았는데 최종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모두 21종목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사찰과 거리를 각양각색의 화려한 등으로 수놓는 연등회. 불교 문화에서 시작돼 지금은 음력 4월 초파일에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이 연등회가 다음 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걸로 보입니다. 최종 등재 결정에 앞서 진행된 유네스코 산하기구의 심사 결과 등재 권고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국가무형문화재 122호로 지정된 연등회는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된 걸로 삼국사기에 기록됐습니다. 약 한 1300년 전 그때부터 연등회가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그 신라의 황룡사라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불교계에서 전승되던 연등회는 이후 민중축제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불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과 외국인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화합과 상생의 일반 문화축제로 지평을 넓혔습니다. 현재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문화는 종묘 제례와 판소리, 아리랑, 김장, 씨름 등 20종목. 다음 달 연등회의 최종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모두 21종목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구운 달걀은 삶은 달걀보다 수분이 적어서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죠. 게다가 삶은 달걀보다 열량이 낮고요. 천천히 익히다 보니까 달걀 표면에 공기 구멍이 닫혀서 보관 기간도 긴 편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구워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길게는 2주일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전기 밥솥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찜질방에서 파는 것 같은 달걀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들어 볼까요? 필요한 재료는 달걀 10개와 소금, 식초 각각 1숟갈, 물 400ml입니다. 먼저 달걀을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겉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차가운 달걀을 곧바로 가열하면 온도 변화 때문에 껍데기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 2시간 정도 뒀다가 미지근해지면 전기밥솥에 넣어주세요. 달걀이 반 정도 잠기게 물을 붓고요. 달걀에 간이 배도록 소금을 1숟갈 넣습니다. 특유의 비린내를 없애고 가열 도중 껍데기가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식초도 첨가하고요. 밥솥 뚜껑을 닫은 뒤에 백미 취사 버튼을 누릅니다. 30-40분 정도 지나면 달걀이 노릇하게 익습니다. 수분을 줄여 식감은 더 쫀득하게, 갈색빛이 더 진해지게 만들려면 취사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가열하면 됩니다. 구운 달걀은 간식으로도 먹기 좋고요. 소고기 장조림에 넣어 반찬으로 요리해도 됩니다. 스마트 리빙이었습니다.